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성창 오토텍요. 성창 오토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0,000원에 10%요. 10,000원에 10%요? 네. 괜히 사셨죠, 그죠? 네, 오래됐는데. 네, 오래됐어요. 일단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한번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다시 또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네. 뭐 어떤 기업이에요? 카시트나 뭐 이런 차 종류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 그죠? 네. 지금 이 회사가 사실 나쁘냐 나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에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팔리는 수준이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괜찮았는데 이 엔저 현상 때문에 지금 일본 차가 굉장히 또 미국에서 싸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돈이 싸지니까 일본 제품까지 싸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차가 엄청나게 인기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국심 때문에 현대기아가 짱이야, 아마 제네시스가 제일 많이 팔릴 거야 라고 하지만 일본에서 도요타라든지 닛산, 넥서스 이런 쪽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팔려요. 그래서 점유율로 따진다면 우리나라가 좀 안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가격 메리트까지 일본이 엔저 현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자동차 업황이 앞으로 좋아질 건가 조금 불리해진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저감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 저 감축법이네 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기차, 뭐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우리나라만 보조금을 쏙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를 판매하기가 환경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건 맞았는데 지금부터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가 딱 남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얼마에 매도하면 될까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지금 제 설명이었던 거예요. 얼마에 매도할까요?는 지금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볼 문제인 거죠. 지금 이거는 앞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인지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수익을 내기보다는 수익을 안 내고 적당히 타협 보고 나오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건데요. 예. 그러면 수익을 안 보고 타협을 보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얘가 유지가 돼야 되느냐? 지금까지 2019년 이후로 얘가 지금까지 이렇게 횡보를 해오고 있는데 그 횡보의 저점이 6,300원, 6,000원대가 됩니다. 요 자리가 지켜진다면 다시 시청자님 본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 테마가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약간 위협이 생겼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투자한다 이야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려볼 자리가 6,000원짜리다. 그래서 6,000원 지지가 된다면은 아마 9,000원 또는 10,000원 그 이상까지도 한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나 요거 무너지게 되면은 시간만 엄청 뺏기고 본전은 못 찾는, 본전 찾기가 엄청 오래 걸리는 그런 종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6,000원짜리에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기서 내가 손절을 할 것인가 또는 그냥 장기 투자 한번 해가지고 한 3, 4년 잡고 장기로 가져가면서 5,000원대, 4,000원대 추가 매수 해가지고 매수가 낮춰서 다음 반등 노려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그건 이제 시청자님의 작은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홀딩해라 아니면 손절해라 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포인트를 잡는 자리가 6,300원짜리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저기가 지지가 된다면 아마 상승세 한번 나와줄 텐데 상승세라고 시청자님이 좀 인지할 만한 자리는 8,500원짜리가 될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뚫리면은 한 10,000원까지 홀딩해 보시면 좋고요. 8,500원이 뚫리지 않으면 8,500원에서 손절하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다. 시간상으로 유리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략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페24 27,000원. 27,000원. 네, 10%요. 10%. 네. 일단 비중이 10%면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카페24라는 기업이 이제 성창오토텍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방금 상담을 들어보니까 제가 앞으로 안 좋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얘는 어떤 네. 기업인가 알고 계세요, 혹시? 그 플랫폼. 플랫폼, 어떤 플랫폼이요? 뭐 유통, 뭐 쇼핑몰, 그죠? 예. 전자상거래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우리 온라인 쇼핑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을 막 이용을 하다 보면요, 카페24에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쇼핑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던가 구글이라던가 이번에 최근 뉴스를 보면 틱톡하고도 뭐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못 네. 들어보셨나요? 막 생방송하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 홈쇼핑이 아니라 네,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등장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쇼핑몰이 아니라 인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막 판매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페이스북만 본다 하더라도 제품 광고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소셜미디어 판매 산업이 지금 홈쇼핑 시장보다 20배, 30배가 크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산업군인 거죠. 그럼 그런 산업들을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기업이 뭔가 하면 카페24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분명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지만은 저는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언제 할까? 지금까지는 바람 불지 않는 곳이었는데 최근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어제는 살짝 바람이 불었어요. 그죠? 네. 그 말은 여기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자리를 잡는다면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건 하락이 끝나고 나면 상승이 나와요. 그럼 하락이 언제 끝나냐를 우리가 잘 알면 되는 건데 얘는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자리 잡는 걸 보고 추가 매수하면 되는데 지금일까요? 나중에 좀 더 지켜보고 하는 게 맞을까요? 조금 행보하다가. 맞아요.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고 얘가 조금 이렇게 여기서 15,000원, 만 원에서 15,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추가 매수 고민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빠지는 게 그만두겠구나. 얘가 이제 다 빠졌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구간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매수하실 때는 비중을 매수하신 금액만큼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수하신 금액만큼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만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시거나 오히려 그거보다 키우는 게 맞기 때문에 다음 추가 매수할 때는 저는 20%에서 30%까지 비중을 늘리는 것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고 자리 잡는 걸 지켜보고 한 2, 3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해성 TPC요. 해성 TPC. TPC.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9,400원에 20%요. 9,400원에 20%요? 7,400원이요. 7,400원이면 괜찮네요, 가격은. 그래요? 네, 근데 뭐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아니요, 제가 매수한 게 아니고 저희 아저씨가 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할까 하고 전화드려봤습니다. 저희 아저씨가 있는데 추가 매수를 왜 시청자분이 하세요? 아니요, 이제 직장 나가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 좀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일은 저질러 놓고 뒤처리는 시청자님이 하시는 거네요? 네네. 네,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는. 주식은 우리 남한테 맡겨서는 안 돼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무조건 내가 해야 되는 게 기본인 거고요. 일단 지금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라는 그 전략을 사실은 미리 짜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시청자님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 남편분께서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 되거든요. 이거 사실은. 아니요, 저는 저대로 하는데요. 저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예. 그래 따로따로 하는데 이제 물려서 힘드니까는 상담 좀 받아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저는 그 관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자기 상담은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어찌됐든 그렇죠. 지금 이거는 뭐 나쁜 가격에 산 것도 아니고 나쁜 기업도 아니고 해서 뭐 들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거는 적자가 이제 4년 적자가 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네. 4년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어가지고 아마 기술특례법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봐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로봇 관련주기도 하고 뭐 품절주기도 해서 튀어오르는 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추가 매수 없이 홀딩 하시는 게 맞고 들고 올라갔을 때 10,000원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전략을 짜고 난 다음에 주식으로는 부부끼리도 절대로 엮이지 마세요. 네네. 절대로요. 그리고 전화할 일이 있으면은 당신이 하세요라고 이렇게 주시는 게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상담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홀딩 하셨다가 10,000원에 매도 추가 매수는 안 된다는 전략을 전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